16화 막으면 더 쌓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녔다. 우리 신혼집은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앞동이었다.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교회에 가자고 남편이 정했고 나는 그 의견에 따랐다. 결혼 후 교회에 같이 다녀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기 때문에 교회를 정하는 것 가지고 특별히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함께 다녔다. 나는 교회에 금방 적응하고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내가 젊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교적이라는 말을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친화력이 최고이시다 라는 말을 하였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사교적이라는 말보다 친화력이라는 말이 내 성격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고 입에 쫙 붙는 것이 더 마음에 들었다. 언어는 생성되기도 하고 태화되기도 한다더니 요즘에는 사교적이라는 말보다 친화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난다. 야간 자습을 끝내고 학교에서 내려올 때면 까만 하늘에 별빛이 제법 보였다. 등굣길에는 지각을 면하려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기에 버거웠던 경사진 학교 앞길이 하굣길에는 집에 가는 발걸음의 속도를 더해주는 가벼운 경사로가 되어주었다. 때로는 달려내려가기도 하였는데 그럴 때는 밤 공기도 상쾌하고 내리막을 달리는 기분도 상쾌한 변덕스러운 경사로였다. 언젠가 그 길을 내려오며 친구와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난다. 우리가 늙으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거의 다 고학력이 될 테니 정말 멋질 것 같다. 우리는 할머니가 되어도 모르는 것이 없을 테니 그것도 멋지다. 노인도 고학력인 고품격 우리나라는 길가에 쓰레기도 없을 테고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라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 물론 모두 내가 친구에게 한 말이었고 친구는 맞장구를 쳐주었다. 나는 그 무렵 할머니들이 자신들이 앉아있느라 사용했던 신문지나 종이 등의 깔개를 그냥 그대로 버리고 자리를 뜨는 장면을 종종 목격했던 터였다. 할머니들이 학식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제 세월이 제법 흘러 쓰레기를 버리던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을 텐데도 여전히 길가에 쓰레기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애들이 버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 전 국민이 고학력임에도 길가에 여전히 쓰레기가 있는 것도 나는 모르는 것 없는 노인이 될 것이라는 것도 내가 고교 시절에 세상을 모르고 했던 생각이었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언어는 시대에 따라 새로 생성되기도 하고 태화되기도 한다고 배웠을 때는 한글 중에서 아래아, 반치음, 예디응 등의 음가가 사라졌으니 더 이상 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새로 생기는 언어가 더 이상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나는 요즘 그 생각 또한 무지한 생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 노인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깨주는 것. 그것 중 첫째가 컴퓨터를 배워야 했을 때였다. 그 다음은 요즘 애들이 나도 모르는 말을 사용할 때였다. 얼마 전에는 아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의 의미를 배우기도 했다. 애들 말로 친화력이 최고인 나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부구역장, 여전도 회장, 새신자 환영 등의 봉사를 하였다.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할 때는 우리 큰애가 3살이었다. 결혼 전에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으나 친정어머니의 반대로
교회에 꾸준히 다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늘 걸렸었다. 나는 교사를 하려고 남편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시아버님께도 허락을 미리 받았다. 교사 본인이 자주 빠지면서 아이들에게 결석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으니 가족 모임은 되도록 토요일에 해주십사 시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맞는 말이라고 하시며 허락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다. 나는 둘째를 낳고 잠깐 쉬었지만 거의 10여 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결석 없이 했다. 당시 내가 우리 아기 손을 잡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자처하자 당시 교회학교 부장을 맡고 있던 여자분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더니 라는 말로 나를 환영하였다. 당시에는 나를 잇몸이라고 평가하는 그분의 안목에 벌점을 주며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나 자신을 일당백이라고 생각했던 젊은 호기였다. 지금은 나는 일당백은커녕 일당이도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몫을 대신해주는 사람이기는커녕 내 자리도 간신히 지키며 살아간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예전 같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감사 인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는 서로 누군가에게 다 선물입니다. 나도 진심으로 그분을 내 삶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잘났다고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과 신세를 알게 모르게 지고 산다는 것을 날마다 실감하며 살게 되었다. 나는 이 글을 쓰다가 생각난 김에 남편에게 교회 학교 봉사하러 처음 간 날 그 여자분의 이와 잇몸 얘기를 했다. 내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분이 누군가 대신하는구나 라는 말로 생각 없이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나도 이제는 그때 그분의 나이가 되어가니 말과 생각들에 뜻하지 않은 실수가 잦아진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다. 자칫 주책 없게 보일까봐 걱정일 정도이다. 비책은 한 가지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때는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말을 할 때 똑똑하고 조리 있게 잘하였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에서 인명이나 지명이 생각이 안 나서 머뭇거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나도 시원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정치인이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인 줄 아시는지 당신의 딸인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워하셨다. 내가 그토록 시원하게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 남편의 속은 답답함이 10년 묵은 체증처럼 쌓였을 것이 짐작된다. 그냥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선택해서 10여 년을 다니던 동네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나는 남편과 똑같이 새 가족으로 지냈다. 모든 연락도 남편을 통해서 들었다. 그 교회에서는 우리 가정의 대표를 내 남편으로 알았다. 나도 그런 생활이 편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임을 경험하였다. 우리 가정이라는 배의 선장이 남편이 된 후로는 배의 키를 남편에게 넘긴 기분이 들었다. 바다의 풍랑이 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남편이 진두지휘하는 배에 편안히 몸을 실은 기분이었다. 새 교회에서는 남편이 구역장을 하였다.
남편이 구역장을 하니까 구역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 남편과 구역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잘된 일이었다. 구역 예배는 서너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모였다. 예배를 드린 후 구역 예배용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며 대화를 했다. 교재는 성경 공부보다는 구성원의 대화를 유도하도록 구성되었다. 소그룹이다 보니 구역장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세히 나누었다. 소그룹으로 삶을 나누다 보면 여자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시댁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말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반복되기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남편들은 그만하라고 부인의 말머리를 막는다. 부인들은 저지당할 당시에는 그만 멈추는 듯 하다가 또 다른 기회나 틈이 보이면 다시 시작하려 든다. 그런 식으로 지내던 어느 날, 한 남편이 부인의 말을 말리던 날이었다. 그날은 내 남편이 구역 예배에 참석한 남편들에게 말해주었다. 부인이 말할 때 말하게 그냥 두세요. 막으면 더 쌓입니다. 흘러가게 놔두면 금방금방 흘러갑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말하면 말하도록 그냥 둡니다. 그러면 금방 흘러가고 조용해집니다. 막으면 더 쌓입니다. 쌓였다가 흘러가면 양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흘러가게 그냥 두세요. 남편의 이런 처방을 들으니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 불만사항이 별로 쌓여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내 남편이 완벽하거나 내가 이해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 남편이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내가 말할 때 그냥 흘러가게 놔두었던 것이다. 내 남편은 내가 똑똑하게 말을 잘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고 내 많은 말들을 쭉쭉 흘려보냈던 것이다. 어서 끝나기를 그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